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6일 밤 9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를 보니까 제가 2022년 3월에 예언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국방부는 2달 안으로 방을 빼라 하면서 서둘러서 대통령실을 이전한 그 후유증이 또 후유증을 낳고 해가지고 결국 오늘날의 이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무도한 권력 행사를 보면서 이게 처음이 아닐 것이다. 이게 되풀이 되면은 결국 어려운 일에 봉착할 것이다. 청와대의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사를 갈 때 좋은 자리에 있는 집을 찾는데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사는 그 거처는 대통령이 일하고 자고 하는 그곳은 한 국가의 심장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옮기고 찢어버리고 갈라버리고 하면은 나라가 평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상한 행동 중에서 이 청와대 졸속 이전과 관련된 게 참 많습니다. 청와대는 거기 숙소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출퇴근할 필요 없이 또 좋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 아닙니까? 뒤에는 북악산이 있고 앞으로는 저 멀리 남산 관악산이 보이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조성한 좋은 숲도 있고 왜 여기서 차분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허벌판 용산 그리고 고층 빌딩 안에 들어가서 출퇴근을 하고 또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2번 수백 명의 경찰관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차 내가 잘못했다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을 기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기에 비교하면 태어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생사나 운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을 붙이지 못하는 데서 직무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군 통수권자가 출퇴근하는 그런 대통령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를 남기고 지금 감옥으로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특징이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못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린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수습을 못하고 해가지고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되었을 텐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그것도 2달 만에 옮기겠다고 해서 빚어진 게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 있지만은 행사가 있으면 수시로 또 과거 청와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또 관저가 분리가 돼가지고 한남동의 그 관저, 유명해진 그 관저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어요. 외교부 장관 공관은 다른 장관 공관과 달리 큽니다. 대사라든지 외빈들, 한국을 찾는 외국 귀빈들을 모시는 장소니까 커야죠. 근데 그걸 딱 찍어가지고 외교부 장관 나가 해가지고 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실 기능은 용산 집무실, 한남동 공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청와대로 세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군 통수 기능이 문제입니다. 국방부를 비워주고 국방부는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합참이. 근데 이 합참은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아직 예산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태령에는 지금 수방사가 있습니다. 수방사와 합참이 어떻게 또 동거를 할지. 그러니까 군 지휘 기능도 이렇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집무 공간, 주거 공간 또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국방장관, 대통령, 합참의장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방으로 다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 기능과 군 통수 기능을 한 군데 모아놓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외교부 장관은 강북에 있는 옛 비서실장 공간으로 옮겼다가 그게 또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주거동은 옛 경호처장 공간으로 옮기고 행사동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서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또 큰 문제를 또 하나 더 남겼어요. 차기 대통령이 용산에서 계속 근무할 거냐 말 거냐. 용산에서 근무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럼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또 세종시에 제2 집무실을 짓고 있어요. 대통령실 제2 집무실을 짓고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가 글로 가겠다고 아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국회도 지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부의 대다수 기관, 국회,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가면은 세종시가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천도입니다. 근데 천도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금야금 요렇게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법칙이 있습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면 망합니다. 고구려도 그렇게 해서 망했고 백제도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세종시로 가면은 평양과의 대결에서 이길까요? 민족사적 정통성의 싸움인데 이런 사단을 일으켜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더구나 청와대를 나올 때 곱게 나와야지.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하면서 침을 뱉고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민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던 이승만, 박정희가 제왕적 권력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줬어요. 말이 시가 된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적 권력처럼 되어가지고 비상계엄령 선포도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다. 내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병정놀이처럼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흉가로 본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만은 한남동의 관저, 공관이 흉가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거기 조선조 때
돌에 새겨진 대로 천하 제1복지였고 용산과 한남동 공관이 흉가 내지 흉지였습니다. 주술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술과 음모론에 잘 빠지는 사람으로 이제 거의 확인이 됐는데 누가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잘못 어울리다가는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다음 대통령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머리맡이 뒤숭숭하면 꿈자리도 사납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찾으려면 자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